상민 씨, 대체 여기서 뭘 한 거예요? 어둑한 지하실 공기 속에 남편의 손글씨가 적힌 쪽지 한 장이 바닥을 스친다. 새벽녘 홀로 찾아간 경기도 외곽의 낯선 건물, 벽에 빼곡히 걸린 사진들, 오래된 약병과 금고, 그리고 한가운데 남겨진 편지 봉투. 남편의 죽음 이후 나만을 위해 남겨둔 비밀이 숨쉬는 곳. 숨이 멎을 듯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흐른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계단 너머로 번진다. 여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남편, 정말 이게 당신의 마지막 고백인가요? 나에게만 건네진 이 쪽지. 여기로 꼭 혼자 가봐. 이제 모든 비밀의 문이 열린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에서 시작됩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한 남자의 곁에서 묵묵히 걸어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법무법인 상민. 창가에 선 채 멀리 보이는 도심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 대표님 상담 취소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등 뒤에서 상민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미안해. 좀 피곤해서. 창문에 비친 남편의 모습이 예전과 달리 수척해 보입니다. 이번 주에만 세 번째예요. 체력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남편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의 책상이 달력에 빨간 펜으로 체크된 날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모두 병원 예약 날짜들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병원이에요? 무슨 검사를 그렇게 자주? 그냥 정기 검진이야. 나이도 있고. 말끝을 흐리는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의뢰인 파일을 정리하면서도 자꾸 남편의 모습이 신경 쓰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에요. 다음 주 김 회장님 사건은 윤 변호사에게 넘겼어. 놀라움에 손에 든 서류를 떨어뜨립니다. 네? 10년 넘게 맡아오신 의뢰인인데요? 이제 젊은 변호사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법무법인 복도를 지나면서 비서박 씨와 눈이 마주칩니다. 사모님, 변호사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신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제가 잘 살펴볼게요. 사무실로 돌아와 남편의 컴퓨터 화면을 흘깃봅니다. 검색창에 폐질환 초기 증상이라는 검색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민 씨. 왜 갑자기 들어와? 화면을 급히 닫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저녁은 뭐 드실래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요. 난 더 남아있을 일이 있어. 먼저 들어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울컥 눈물이 차오릅니다. 단 하루도 병가를 내지 않던 사람이 병원 예약 날짜가 점점 늘어가는 달력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진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감을 누르며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의사의 시선이 차트에서 저희에게로 천천히 옮겨갑니다. 폐암 사기입니다. 이미 주변 림프절과 뼈로 전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상민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지만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요법을 즉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숫자들과 차트, 통계가 담긴 종이를 의사가 내밀었습니다. 생존율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를 받으시면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봅니다. 치료 없이는요? 의사의 표정이 더 무거워집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연히 치료받아야죠. 지금 바로 시작해요. 상민이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듭니다. 치료 안 받겠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완화 의료만 받겠습니다. 남은 시간의 질이 중요해. 차가운 진료실 의자에 더 깊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의사가 부드럽게 끼어듭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대형 병원 다학제 진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희망이 조금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다학제 진료실. 5명의 전문의들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화 의료가 환자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상민의 마른 손이 제 어깨를 감쌉니다. 미영아,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이해해줘. 그 순간 30년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민의 결정 이후 집으로 완화 의료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가 방문해 통증 조절과 상태 체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집 거실에 병원 침대가 들어오던 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완화 의료팀의 간호사가 주사기에 모르핀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침대에 누운 상민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갑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웁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얘야, 병원에 가자. 거기가 더 나을 거야. 주름진 손이 떨리는 것이 보입니다. 아버지, 호흡이 더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으시는 게. 오빠, 고집 좀 그만 부려. 미영 씨도 힘들잖아. 상민이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밤이 깊어집니다.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가을비 소리가 들립니다. 상민의 손이 제 손을 찾아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영아, 더 이상의 시간은 없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네가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그의 눈동자에 촛불 같은 빛이 일렁였습니다. 내가 평생 하지 못했던 진짜 고백을 네게 남기려 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무슨 비밀이라도. 상민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산소포와도 수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의사의 눈으로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비밀이 뭐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당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방 안에 흐르는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불을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죠. 새벽 3시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비춥니다. 항암 실험적 치료, 독일 임상시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네요. 암 환자 커뮤니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사례들을 읽어내립니다. 눈이 따갑고 머리가 지끈거려요. 여기 있어. 독일에서 새로운 면역 항암제 임상 시험이. 목소리가 떨리고 모니터 빛에 눈물이 반짝입니다. 3번째 밤을 새우는 중이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고 침대에선 상민이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거실 소파에서 잠든 지훈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대체 왜? 그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어요. 호스피스 의사가 오늘 오후에 방문한다는 메시지가 핸드폰에 떠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서 다시 검색창을 열었어요. 기적적 암 완치 사례. 포기할 수 없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잠시 졸다가 현관 초인종 소리에 번쩍 깨어났습니다. 호스피스 의사와 간호사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상민 씨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진단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간호사는 상민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조용히 일했습니다. 제가 간호대학을 중퇴하고 남편 내조를 선택했는데 제 지식으로도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금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30년을 함께했는데 그의 꿈을 위해 내 꿈을 접었는데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간호사의 손이 어깨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상민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
내 마음은 어두워만 갑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별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병실에 깃든 침묵이 시간의 무게를 더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상민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집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어요.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춥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에요. 지우는 병실 밖에서 통화 중이고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러 나갔어요. 잠시 우리 둘만 남겨진 순간 상민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제게 뭔가를 건네려 합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 작은 쪽지가 보입니다. 힘겹게 손을 뻗어 쪽지를 내밀던 상민의 눈빛이 간절해요. 여기로 꼭 혼자 가봐. 목소리가 너무 작아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나오는 그의 말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하고 나서 그의 손에 힘이 빠집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상민 씨, 상민 씨.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지만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쪽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었어요. 분주히 들어오는 의료진 사이에서 저는 그저 서 있었습니다. 시간 오전 10시 17분.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쪽지가 손바닥에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비밀을 남긴 걸까요? 상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 장례를 치르는 5일 동안 그 쪽지는 제 코트 안주머니에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 문을 열자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책장에 빼곡한 법전들, 상민의 의자, 그가 쓰던 만년필까지.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 자료들은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마지막 직원이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제야 들려오는 신우이 상의의 날카로운 목소리. 이제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해봐. 뜬금없는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의와 시어머니 그리고 지훈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에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미영아, 왜 대답이 없어? 상민이가 분명히 말했어. 우리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래, 분명히 그랬어. 작년 추석에 나한테 직접 말했다고.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형님이 가끔 주말에 어디론가 혼자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디론가 혼자 가셨어요. 항상 오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곤 했죠. 가슴이 죄어들었습니다. 그건 상민 씨가 산책 좋아하셔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책을 하루 종일이요? 변호사 생활 30년이면 따로 모아둔 게 있을 거예요. 신우이의 말에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에게서 들은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매달 큰 금액을 따로 관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손안의 쪽지가 화상이라도 입힐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작년 제 생일,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고는 너희들 미래를 위해 따로 준비해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벽시계의 초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어서 말해봐, 미영아. 상민이가 너한테 무슨 말을 남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형님의 30년 변호사 경력으로 모은 재산이 고작 이 사무실뿐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꼼꼼한 분이었는데 재산 정리 없이 가셨을 리가 없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갑자기 코트 주머니 속 쪽지가 천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머니에게만 남기신 말씀이 있으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지훈아, 너희들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신우이의 차가운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미영아, 상민이가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니? 시어머니의 애원하는 눈빛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 쪽지가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그것만이 남편과 나 사이의 마지막 비밀. 이 순간 그 쪽지를 꺼내야 할까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가족들의 의심과 질문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게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낯선 주소. 그곳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차에 오르자 낯선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나눈 모든 것들. 그런데 왜 이것만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로는 한적했고 서울을 벗어나는 고속도로는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의지한 채 1시간 넘게 달렸어요. 비밀. 당신의 마지막 비밀.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져요. 상민, 당신이 숨긴 건 무엇이었어요? 청명한 하늘 아래 연초록 들판이 펼쳐지는 경기도 외곽.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도로를 따라갑니다. 나한테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요. 손등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를 알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상민의 비밀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지방 도로를 벗어나 작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차 안을 밝게 비춰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알리는 순간 앞에 보이는 건물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간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늘정원 요양원. 간판의 글씨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이 숲속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어요. 요양원? 이게 무슨... 입술이 덜덜 떨립니다. 이곳이 상민의 비밀이라고요? 차에서 내려 서늘한 산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주변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건물 주변으로 정성스레 가꾼 정원이 펼쳐져 있고 뒤편으로는 나무 계단이 이어진 숲길이 보입니다. 차에서 내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민과 이곳,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상민 씨, 도대체 무엇을 숨기신 거예요? 바람에 나무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아요. 건물로 다가갈수록 가슴이 더 조여옵니다. 요양원 입구 양쪽으로 화분들이 예쁘게 놓여 있어요. 입구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상민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문득 오른쪽 정원 쪽에서 눈에 익은 초하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민이 집 베란다에서 항상 키우던 것과 똑같은 식물들이에요. 이건 당신이 좋아하던... 무릎이 살짝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도대체 상민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요양원과 그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입구 문을 조심스레 밀어봅니다. 고요한 실내가 저를 맞이했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왼쪽 벽에는 힐링 숲길 안내도가 걸려 있어요.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 제 심장 소리만 크게 울립니다. 누구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조용한 요양원 로비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노인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혹시 미영 씨이신가요?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분이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희끗한 머리카락과 갈색 니트 가디건을 입은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김관수라고 합니다. 이곳 관리인이죠? 그분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묘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서미영입니다. 긴장한 목소리로 답하며 손에 쥔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상민 선생님께서 당신이 오실 것이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 제 남편이 당신에게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앉으시죠. 차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그는 저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소박한 티테이블에 앉아 창밖 정원을 내다봤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전화로 부탁하셨어요. 티포트에서 우러나는 차 향기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지막 전화라고요? 목이 메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임종 직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힘없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아들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이곳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뜨거운 차가 입술에 닿았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되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기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다니. 임종 직전까지 이 낯선 사람과 연락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시죠. 상민 선생님이 남기신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어서는 그의 뒤를 따라 알 수 없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관리인을 따라 요양원 안으로 들어서자 편안한 분위기의 로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관수의 발걸음을 따라 요양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는 동안 벽에 걸린 풍경화들이 마음을 달래주는 듯했습니다. 이쪽입니다. 관수는 건물 뒤편 작은 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꺼내 문을 열자 나선형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상민 선생님의 진짜 일터입니다. 지하실. 남편이 무슨 일을 이곳에서 했을까요? 차가운 금속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어둑한 공간에 발을 디디자 관수가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며 넓은 지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인가요? 벽면 가득 진열된 파일철들, 사진들, 그리고 의료 장비들. 상민 선생님이 20년간 운영해 오신 특별한 치매 재활 프로그램의 기록들입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쪽 벽에는 회상요법 성공 사례라고 적힌 사진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고요? 관수는 책상 위 두꺼운 앨범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상민 선생님의 회상요법으로 도움받은 분들입니다. 앨범 속에는 노인들의 웃는 얼굴과 손글씨로 쓴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상민 선생님 덕분에 제 아내가 저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치매로 잃어버린 10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매달 꾸준히 기부금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엔 매달 500만 원으로 시작하셨지만 성공 사례가 늘어날수록 금액을 늘리셨죠. 화면을 내리며 최근 입금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최근에는 2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총 누적 기부금은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0억이라고요? 그런 돈이 어디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은 성공 사례마다 기부금을 늘리셨죠? 한 분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그 가치를 아셨던 겁니다. 손을 뻗어 노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민 선생님, 저는 당신 덕분에 제 아내의 얼굴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들이 담긴 상자 옆에는 또 다른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폴더에는 상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상민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관리인은 오래된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꺼내놓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변호사 수임료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 투자하셨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공간을 둘러보니 상민의 마음이 곳곳에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을 찾으셨죠. 남편이 말했던 진짜 고백이 이것이었군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그들 옆에 서 있는 상민의 모습. 이곳에서 치매 환자들의 유년기 기억을 살려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들을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상민의 꼼꼼한 필체로 가득한 연구 노트. 이런 일을 20년 동안이나 혼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상민의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라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낼 거야 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때가 오면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관수 선생님을 따라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내 남편의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꾸며진 방 앞에서 관수 선생님이 열쇠를 꺼냅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마음을 조였어요. 이곳은 상민 선생님의 개인 사무실입니다. 발걸음을 떼기가 망설여졌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 저기 금고가 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가리키는 손길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는 아시겠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작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친숙한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리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봉투, 그리고 작은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꺼내들자 미영에게 라는 남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다 뭐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남편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영아, 법정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내 진짜 마음이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세상의 불의에 타협한 것들에 대한 작은 속죄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네가 내 진심을 이해하고 이 일을 이어가 주길 바래.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요양원, 소유권, 서류, 생명보험금 증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서. 기억과 존엄을 위한 상민재단 설립 인가서.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재단 이사장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 정원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USB를 꽉 쥐었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렵고 기대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비서가 건네준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토록 평생을 함께했는데 이제야 알게 된 남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편지의 첫 줄부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민 씨,
이런 마음을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손글씨를 따라가며 한 문장 한 문장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판사였을 때부터 늘 부채감을 안고 살았어. 목이 메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죄책감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법조계에서 번 돈의 일부가 불이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 같아 항상 부채의식이 있었다. 30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있었다니. 특히 재벌 기업 변호를 맡아 승소했던 그 사건들. 눈앞에 그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민이 밤새 사무실에서 일하던 모습. 승소 후에도 웃지 않던 표정. 승소료로 받은 돈의 절반을 항상 이곳에 기부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혼자 이런 짐을 지고 있었군요. 천천히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지키려 했던 것은 어머니의 존엄성,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상민 씨가 왜 치료를 거부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진정한 고백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그 감동의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요양원의 문을 나서며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상민의 비밀스러운 삶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이는 나측은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 상의의 검은색 SUV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상의와 지훈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훈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위치 추적 앱. 남편의 마지막 당부대로 휴대폰 전원을 꺼두었지만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을 찾아온 거죠. 상인은 요양원 건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숨기려 했던 것이. 말문이 막혔어요. 역시 숨겨둔 재산이 있었군요. 어머님과 저희 몫을 내놓으셔야겠어요.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상의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상인은 요양원 입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런 곳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의 눈에도 의심의 그림자가 깃들었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는... 상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화를 끊었어요. 관리인님,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죠? 관수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민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의 세계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상속 분쟁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충격적인 만남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가족들의 의심은 이젠 노골적인 법적 공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창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송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손에 쥔 내용 증명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정환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속법상 특별 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가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명의로 재단을 설립하고 귀하를 이사장으로 지정한 것이. 나머지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민의 뜻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족에게 비밀로 한 재산은 불법적 재산은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 이렇게 더럽혀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지금... 어머니, 할머니와 이모님이 강남 S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가족 모두의 문제니까요. 아들마저 지훈아,
네 아버지는 평생 그 요양원을 위해 그럼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인데. 통화가 끊겼습니다. 법률 서류를 내려다보니 신우이의 서명 옆에 지훈의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상민, 어떻게 해야 하죠? 3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철저히 혼자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할 가족들을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어요. 법원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미영은 양장점에서 구입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긴장감에 손끝이 떨리지만 오늘만큼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서류가 가득한 테이블 위에서 시계가 덜그럭거립니다. 4개월.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상민 씨, 지켜볼게요. 당신의 마지막 바람을. 입술을 깨물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신우이와 마주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렸어요. 차가운 대리석 벽이 제 심장처럼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정 안으로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지우는 신우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민의 주치의 김 박사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말기암 환자들은 종종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시댁 변호사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정신 상태가 유언을 작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내 손에 쥔 서류들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상민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렷했습니다. 재판부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유명 변호사의 수상한 요양원.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신우이가 법조계 모임에서 퍼뜨린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남편 병세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더라. 그날 밤 다시 법률 서적을 펼쳤어요. 법조인 아내로 살았지만 정작 저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밤새 공부했어요. 오빠를 조종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세 번째 공판에서 신우이의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오빠의 뜻을 왜 인정하지 못하세요?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제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잠들진 못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상민이 남긴 증거들을 정리해 나갔어요. 이 싸움에서 지면 상민의 마지막 소원이 사라질 테니까요. 소송 준비와 법정 공방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만의 방문이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요양원 현관문을 열자 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집니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런 싸움까지 해야 하는 걸까? 중얼거림이 공허하게 울려 퍼져요. 사모님,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복도 끝에서 김관수 관리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옵니다. 괜찮아요. 그저 잠시 이곳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라운지에 여러 노인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미소를 지으며 절 바라봅니다. 한 노인분이 천천히 걸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상민 선생님의 부인이군요. 손을 덥석 잡는 그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상민 선생님 덕분에 제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 주셨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하나둘 다가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우리를 그저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또 다른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게 그림 한 장을 건넵니다. 내 손자 얼굴을 그렸지. 이젠 얼굴이 희미해져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립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상민이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재산도 명예도 아닌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이 따뜻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름을 느꼈습니다. 관리인 김관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다시 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관수 씨는 사무실 한쪽 서랍으로 다가가 열쇠로 잠긴 작은 보관함을 꺼냅니다. 시기가 되면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USB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상민 선생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USB를 받아드는 제 손이 떨립니다. 선생님 사무실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서요. 마른 침을 삼키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위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켜지고 상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미영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더는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창백한 얼굴이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난 우리 가족의 욕심을 잘 알아. 심호흡을 하며 말을 이어가는 상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했을 때 더 서둘러 이 재단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어. 화면 속 그가 작게 기침을 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한 30년의 시간이 증명하듯 네가 이 일을 완성해줄 유일한 사람이야.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당신이 어머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화면 속 상민은 마치 제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6개월 전부터 어머님께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중요한 날짜를 자꾸 잊으시더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듭니다. 이 재단이 어머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곳이지. 화면 속 상민이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미영아, 네가 이 일을 해낼 거라고 믿어. 항상 그랬듯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사랑해 미영아. 이제 우리의 진짜 유산을 완성해줘. 화면이 검게 변하고 방 안에는 제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법정에서 시댁 가족들과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는 날입니다. 다음 증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의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납니다. 당신이 모든 준비를 해두셨군요. 상민 씨.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리는 제 입술이 떨립니다. 귀원에 제출하는 이 서류는 고인이 생전의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법정의 사위는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서류가 재판장의 손에 전달되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됩니다. 상민 변호사는 5년 전 요양원에 기억과 존엄을 위한 상민재단으로 이미 전환하셨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당황한 듯 서류를 넘겨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불어 미영님에게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공증 절차까지 마치셨습니다. 지훈이 저를 바라봅니다. 아들의 눈빛에 혼란과 의문이 가득합니다. 나도 몰랐어. 지훈아. 마음으로 속삭입니다. 변호사 협회의 윤리위원회 검증 기록도 여기 있군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재판장의 표정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분명 조작된 것이에요.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법정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됩니다. 상민 변호사님은 재단 설립 과정에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셨습니다. 서류 위에 놓인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당신의 계획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활용해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아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려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간 5년 전 상민이 휴가를 핑계로 혼자 어디론가 떠났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당신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가져온 안도감도 잠시, 더 큰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송의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비밀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고요?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읽는 손이 떨립니다. 초기 증상이 6개월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의료 기록 파일이 너무 두꺼워 보입니다. 그 안에는 상민이 어머니를 몰래 검진받게 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력 검사, MRI 결과, 인지 기능 평가표까지. 순자 어머님의 건망증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니 상민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간직했군요. 상민 선생님은 어머님 상태를 알고 VIP 병실을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요양원 2층 끝 복도에 있는 그 병실로 향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벽에는 1960년대 흑백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젊은 시절 순자 어머님의 웨딩드레스 사진. 어머님을 위해 회상 치료실까지 꾸며놓았네요.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의료 기록을 넘기다 멈춘 페이지에서 상민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에게 알리지 말 것. 상민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질 것을 알았던 거죠.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어요? 문 앞에 서 있던 신우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가 보입니다. 스트레스가 할머니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게 사실인가요?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송 과정의 심리적 압박이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했습니다. 한 달 전과 지금의 검사 결과를 비교한 차트가 그 증거였습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급격히 진행된 치매의 흔적. 상민은 이 모든 것을 예견했던 걸까요? 이제라도 어머님을 제대로 모셔야겠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 정원의 벚꽃이 흩날립니다. 당신이 남긴 또 하나의 과제, 이제야 이해하겠습니다. 의료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남편의 치밀한 준비가 모두 드러나면서 마침내 소송의 결론이 내려질 시간이 왔습니다. 법원 복도,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가방끈을 꽉 쥐고 있습니다. 5개월, 1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밤 법률 서적을 읽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는 압박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습니다. 신우이 상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요. 법정 안으로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섭니다. 다음은 고 이상민 변호사의 유언장 및 재단 설립 효력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인의 분명한 의도가 비영리 공익사업에 있었음이 명백하며 이는 개인 재산의 은닉이 아닌 사회 환원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 순간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숭고한 뜻을 가로막고자 한 소송 제기자들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우이 쪽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옆자리에 앉은 요양원 관리인 김관수 씨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상민 선생님이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상민,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지켜냈어요. 상민 씨, 들리시나요? 우리가 이겼어요. 가벼운 봄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먼 발치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가는 신우이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당신의 꿈을 이어가는 여정이.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평화로울 것 같던 요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창가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미영의 손이 멈춥니다. 요양원 현관에 시어머니 순자가 홀로 서 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제대로 입지 못한 겉옷, 여기 있었구나. 이런 곳을 차려놓고.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요양원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로비에 있던 노인 몇 분이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순자에게 다가가려는 미영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내 아들 재산을 가로챈 사람. 네가 뭔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영을 향해 흔들립니다. 이런 큰일이네요. 제가 말려볼까요? 미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관리인 관수를 진정시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는 거야?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두 손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집니다. 어머님, 미영이 재빨리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합니다. VIP 병실로 바로 모셔야겠습니다. 미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민 씨가 미리 준비해둔 방으로요. 침대에 눕혀진 순자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박순자님의 초기 치매가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창가에선 의사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상민 씨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모든 준비를 해두셨던 것 같네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상민이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군요.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침대 위에 누운 순자의 손을 조심스레 잡아봅니다. 힘이 빠진 손가락 사이로 미영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며칠이 지나며 시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전문의 말대로 스트레스가 그녀의 기억을 더 빠르게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 창가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 아들은 어디 있나요? 창가에 놓인 꽃병에 갓 꺾은 들꽃을 꽂아놨습니다. 날이 갈수록 어머님의 기억은 더 흐려져 갑니다. 어제 나눈 대화도 오늘이면 모두 사라지고.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의 눈동자가 허공을 떠돕니다. 저 미영이에요. 기억나세요? 미영? 우리 상민이 와요? 가슴이 저며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법정에서 날카롭게 대립하던 모습이 믿기지 않아요. 상민의 책상 서랍에서 찾아낸 의료 기록들을 떠올립니다. 어머님 인지기능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의심, 상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요양원의 VIP 병실을 미리 준비해둔 이유도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상민의 사진을 조심스레 올려놓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됩니다. 순자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사진을 가리킵니다. 어머님, 상민 씨가 어머님을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어요. 어머님의 기억이 흐려져도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요. 말을 이어가는 순간 목이 메어옵니다. 순자의 눈동자가 사진에 고정되고 잠시 맑은 빛이 돌아옵니다. 상민이.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아들을 알아보는 모습에 가슴이 저려옵니다. 순자가 갑자기 미영의 손을 꽉 잡습니다. 내가 오해했구나. 맑은 정신이 돌아온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 후회가 깃듭니다. 순자의 눈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맑음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상민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가족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3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봄꽃이 피어납니다. 창가에 앉은 순자님의 모습이 햇살 아래 고요합니다. 미영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는 일을 거르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햇살이 참 좋네요. 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지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엄마, 벌써 오셨네요? 병실에 놓인 꽃을 바라보는 지훈의 눈에 감동이 어립니다. 매일
새 꽃으로 갈아주는 미영의 정성이 느껴졌을 테지요. 오늘은 어머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 시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제 손길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납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길을 보내던 지훈이 이제는 매일 의사로서 아들로서 이곳을 찾아옵니다. 복도에서 상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과 달리 그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매일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이제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신우이는 어머니가 회상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민이가 어디 갔니? 맑은 순간과 혼란스러운 순간이 교차하는 어머니의 질문에도 미영은 인내심을 잃지 않습니다. 상민 씨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어머님. 상희는 창가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 사진 속 상민의 미소가 요양원의 모든 것과 겹쳐 보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정원으로 향합니다. 벚꽃 잎이 살랑이는 봄바람에 흩날립니다. 내가 오해했어요. 오빠가 왜 이 모든 걸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신우이의 손에 미영은 주저없이 손을 겹칩니다. 우린 모두 상민 씨가 남긴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아. 벚꽃 한 장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살포시 내려앉습니다. 화해의 순간 이후 미영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상민이 남긴 꿈을 이어받아 그녀만의 방식으로 재단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기억과 존엄을 위한 상민재단 로비를 환하게 비춥니다. 팔 아래 서류 뭉치를 끼고 미영은 분주하게 복도를 걸어갑니다. 확장된 요양원 건물은 이전보다 2배 넓어졌습니다. 오늘 회의 자료는 다 준비되었나요? 네, 이사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미영의 명찰에는 이사장 김미영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원에서 치매 환자들이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각 환자들 옆에는 간호사들이 1대1로부터 시공간 회상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의료진과 직원들이 미영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은 시공간 회상 치료법의 2번째 단계 프로그램을 논의하겠습니다. 칠판에는 존엄성 회복 프로젝트 2단계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 있어요. 미영의 손에는 최근 취득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들려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미영의 눈빛에서 확신이 빛납니다. 회의 후 미영은 혼자 상민의 사진이 걸린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상민 씨, 보고 있나요? 내가 해내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간호학 교재와 치매 케어 관련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벽에 붙은 스케줄표에는 다음 달 노인 심리 상담사 시험 일정이 표시되어 있어요. 60세에 다시 공부하는 건 쉽지 않네요. 한숨을 내쉬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교재를 펼칩니다. 전혀 순자의 병실을 찾은 미영은 그녀에게 오늘의 기억 훈련을 도와줍니다. 미영아, 오늘이 무슨 날이지? 어머님,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우리 함께 옛날 추억 앨범 볼까요? 순자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천천히 회상 치료를 이어갑니다. 지친 얼굴로 사무실에 돌아온 미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꿈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녁 노을이 미영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상민 씨, 당신 덕분에 나도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책상에 놓인 간호학 교재를 다시 펼치는 미영의 손끝이 결연하게 움직입니다. 간호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민의 철학을 바탕으로 요양원을 확장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기억과 존엄을 위한 상민재단 설립 1주년 기념일이 밝았습니다. 재단 정원에 마련된 단상 위, 미영의 눈동자가 긴장으로 빛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의료계 인사들, 치매 환자 가족들, 기자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네요.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단상 앞쪽에 앉은 순자가
미영을 향해 미소 짓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남편 상민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잃지 않는다고. 청중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미영은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만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존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첫 줄에 앉은 치매 환자 가족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우리의 시공간 회상 치료법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청중 사이로 작은 속삭임이 오갑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단상 아래에서 상희가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요양원 노인들이 작은 박수를 보냅니다. 상민의 꿈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칩니다. 의료진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대화를 나눕니다. 미영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사람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이사장님, 이 프로그램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싶습니다. 놀라움에 미영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환자 가족 한 명이 다가와 미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미영의 마음에 따스한 기쁨이 번집니다. 상민의 사진 앞에 서서 미영은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상민 씨, 당신의 꿈이 이제 날개를 달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미영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머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미영은 사무실에서 재단의 미래 계획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리고 오랜만에 진지한 표정의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펜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습니다. 그래, 앉아봐. 지훈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무슨 일이니? 지훈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주저합니다. 전공을 바꾸기로 했어요. 노인정신의학으로요. 미영의 눈이 커집니다. 노인정신의학이라고? 네. 최근 몇 달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영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지훈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뜻을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네. 졸업하면 이곳의 주치의로 합류하고 싶어요. 오랜 긴장과 갈등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한때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그저 돈만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했는데. 미영은 천천히 일어나 아들을 앞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 상민 씨의 진심을 보지 못했지.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께도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아는 채 그대로 있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지훈아.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게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줍니다. 상민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미영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짓습니다. 추모벤치 설치 프로젝트는 지훈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민이 가장 좋아했던 요양원 정원의 단풍나무 아래 그가 평화를 찾았던 그 자리에 벤치를 놓기로 했습니다. 상민 씨가 이 자리에서 노인분들과 책을 읽곤 했어요. 작업자들이 벤치를 놓을 자리를 파내는 동안 미영의 시선은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어머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삽이 무언가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작업자가 땅을 더 파내자 녹슨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려 상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다가와 상자를 꺼내 흙을 털어냅니다.
타임캡슐? 상자 위에는 미영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지만 오랜 세월에 녹이 슬어 쉽게 열립니다. 어머니 것 같은데 제가 나갈까요? 함께 봐도 돼. 지은아.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노란빛으로 변한 봉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꺼내보니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30년 전 결혼 첫 해의 것이었습니다. 상민 씨가 이런 걸 남겼다니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칩니다. 사랑하는 미영에게 너의 희생이 없었다면 내 삶은 완성되지 못했을 거야.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네가 포기한 꿈들을 이제라도 이루길 바라. 편지를 읽는 미영의 입술이 떨립니다. 이 요양원이 네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 해.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를 생각하셨군요. 미영은 다른 편지들도 하나씩 꺼내보며 과거로 돌아갑니다. 결혼 5주년, 10주년, 지훈이 태어났을 때 매년 쓴 편지들. 매년 편지를 썼는데 한 번도 주지 않았네. 지훈은 조용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그 사람답네. 마지막까지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하다니. 단풍잎들이 두 사람 주위로 서서히 떨어지며 가을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못다 한 말 사랑한다. 그날 이후로 요양원은 미영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닌 상민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영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닌 사랑으로 남기는 것. 상민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문장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미영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오늘도 그녀는 요양원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어느새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고 정원은 새싹들로 가득합니다. 이사장실 책상 위에는 상민의 사진과 함께 그의 편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상민 씨. 사진 속 상민에게 인사를 건네고 오늘의 일정표를 확인합니다. 재단 운영회의, 새 치료 프로그램 검토, 그리고 어머님 산책. 어머님, 오늘은 정원에 나가볼까요? 시어머니 순자의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엽니다. 창가에 앉아 계신 어머님의 뒷모습이 햇살을 받아 더욱 작아 보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지만 미영은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봄날입니다, 어머님.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정성스레 밀며 요양원 정원으로 나갑니다. 날씨가 따스해 환자들이 여러 산책 나와 있네요. 저기, 저 나무는 상민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문득 순간의 선명함이 돌아온 듯 어머님의 눈이 반짝입니다. 미영은 그 손을 꼭 잡아드립니다. 오늘따라 어머님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는군요. 네, 상민 씨가 심어달라고 부탁한 벚나무예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춘 것은 작은 연못 옆 벤치입니다. 이곳에서 미영은 매일 상민과 대화를 나눕니다. 미영아, 미안해. 갑자기 들려온 어머님의 말에 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선명한 목소리,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보는 이름 부름. 어머님, 내 아들이 너를 참 사랑했구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망자와 산자, 과거와 현재가 이곳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상민 씨, 당신이 남긴 선물로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있어요.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꿈을 이어갈게요. 순자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영은 새로운 봄을 맞이합니다.